크루즈 미사일 3000km, 탄도 미사일 800km, 무게 2톤. 완료되고 테스트됩니다. 사거리 3000km, 현무 순항 미사일 탄도 중량 1톤, 현무사 개발 언제 완료될까? 한국 주변 강대국 대적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 4년 전 현무 미사일 1700발 확보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 보도. 이슈밸리 권동혁 기자.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을 대적하는 전략 개념 중 한 가지가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이 있다. 우리 군이 오래전부터 염두해왔던 전략인데,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독침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미사일의 힘이 절대 필요하고, 사정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이 무거운 현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 우리 군은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앞에 숫자가 2로 시작되면 탄도미사일, 석자로 시작되면 순항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 현무 EA-BC는 사거리는 각각 300km, 500km, 800km이다. 현무 B1톤을 제외하고 탄도 중량은 0.5톤. 순항 미사일인 현무 3A-BC는 사거리 500km, 1000km, 1500km가 실전 배치됐다. 특히 사거리 500km 이상의 순환 미사일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 6개국 정도이고, 1500km 이상의 순환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즉, 우리나라는 순환 미사일 전세계 오터킬이라 뜨는 미사일 강국이다. 여기에 올해 국방부는 기존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늘린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침 전략과 순도치 전략 핵심 전략이 될 탄도미사일 현무4와 사거리 3000km 순항 미사일 현무3지는 언제 개발이 완료되고 배치될까? 이와 관련 이슈밸리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에 직접 연락을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했고,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군사기밀 부분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감한 미사일 정보를 이슈밸리에 쉽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사거리 미사일과 최대 탄도 중량의 미사일이 개발 중에 있으며, 혹시 개발이 완료됐거나 더 나아가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주변국에겐 큰 위협적 요소이며, 특히 사드의 몸서리를 떨었던 중국 정부가 대륙 대부분 지역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3000km 순항 미사일을 대한민국 군이 보유한다면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고, 사거리 10,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했기에 우리나라에게 뭐라 항의할 명분은 없다. 다만 사드 배치로 이미 시진핑 정부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힘들게 한 상황이라 우리 정부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소식통들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1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 개발은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서훈 국정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에 나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해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서훈 원장은 올해 북한보다 더 긴 사거리에 더 강력한 미사일 훈련을 했다고 답했다. 훈련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했다. 다만 미사일 종류와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지난 7월 26일 발사한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00km였다.
따라서 사거리 800km 탄도중량 0.5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미사일을 이미 개발 완료하고 10번 시험 발사를 했다고 추정된다. 아무튼 향후 1에서 2년 내 이들 미사일이 한반도 전역에 실전 배치돼 구순도치, 독침 전략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 수령은 2016년 1월 25일 미사일 사령부에 의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SBS 단독 뉴스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1700발 확보를 한 뒤 2020년까지 총 2000발을 확보한다고 보도됐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5년간 290조 원을 국방비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현무, 해성과 함께 적이 중심을 타격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지상, 함정, 잠수함, 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부의 유도탄 전력 고도화에 따라 향후 5년간 현무 탄도미사일과 현무 순항미사일 수령이 2000발에서 3000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은 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켰나? 195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박정희 정부 1970년대 핵무기 개발 추진하다 미국 압력으로 중단. 1998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한국이 1970년대 중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비밀 분류에서 해제된 당시 주한 미 대사관과 미국 국무부 간의 오간 전문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공장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또 로키드사의 미사일 고체 연료와 로켓 모터 설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발사체 개발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두 차례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주한 미 대사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핵개발 포기를 요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핵개발은 인접국가, 특히 북한과 일본에 영향을 미친다. 또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유사시 핵무기 지원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한미안보 관계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핵보유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과 안보 공약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하는 욕구로 발전할 것이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두 차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1976년 초 미국의 차관과 직업보증을 통해 고리 2호기 원자로를 도입하는 협정을 맺고 핵무기 개발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추석 위성, 선물 대신 세일제. 1998년 9월 28일 사회면에는 IMF 이후 첫 추석을 맞은 직장인의 서글픈 귀향 풍경을 담았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귀향 선물 대신 회사 재고품과 한 총물을 들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직장인이 늘었다는 겁니다. IMF 이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조금이라도 실적을 올려보려는 직장인들의 안간힘이었습니다. 한광고 대행업체 기획팀 이모 씨는 위성 가방에 모가죽 업체 카탈로그를 가득 채웠습니다. 광고주인 피혁업자가 도산하면서 광고비 1000만원 대신 받은 가죽 가방을 고향 친척과 친구들에게 팔려고 한 겁니다. 기사를 보면 자동차 업체 직원은 자동차 카탈로그를 준비했고 한 의류업체 직원은 여름 재고 의류를 팔기 위해 고교 동창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느라 바빴습니다.
모자동차 회사 직원은 비누와 양말 세트 같은 선물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절절합니다. 그는 이런 선물을 돌리면서 자동차 한 대라도 팔아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